네, 유럽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매장에서 판매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지만 공포는 여전한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이 어떤 성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유럽에서 먼저 살충제 계란 파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우리는 괜찮은 걸까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이 처음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네. 이미 이제 7월 하순부터 특히 이제 8월 들어서는 아주 유럽 전체가 이 패닉에 될 정도로 계란 이 살충제 파문이 컸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도 이제 이 파문이 워낙 커지니까 네. 일단 친환경 그 산란계 농장부터 최근에 이제 이 살충제 혹시 있지 않을까 조사를 해야 하니까 어저께 그 밤늦게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 계란이 나왔고 네. 또 유럽에서 문제된 피프로닐 성분 말고 네네. 또 이 비펜드린이라는 네. 좀 낯선 그런 비슷한 용도로 쓰는 그런 살충제인데요. 이것도 또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양계장에서 네. 검출이 돼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피프로닐과 비벤트린이라는 네. 두 가지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이 두 물질 다 되게 농약이나 살충제 성분은 독성을 고독성, 중간 독성, 저독성 나누는데 중간 정도의 독성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직접 먹는 이런 축산 이런 것에서는 중간 독성 정도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피프로닌을 아예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비펜드린은 이게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2009년부터 아예 사용이 금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아주 제한적으로 옥수수 농사나 라즈베리 농사의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의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지만 동물에게서 암을 일으키는 동물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네. 사용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살충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의 파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도 좀 상당히 주의를 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피프로닐 성분을 농가에서 사용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되게 이제 여러 특히 이제 닭에 많이 네. 사용하는데 닭을 밀집 사육하다 보면 이나 진드기, 비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닭이 이제 그런데 감염이 되면 잘 자라지를 못하고 계란도 잘 많이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살충제 성분을 유럽 연합에서 써왔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쓴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네. 충격을 주는 거죠. 좀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에 유통 달걀 농약 관리 방안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농약 성분에 대한 어떤 검출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미리 막지 못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 한 교수분이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제 농가에 썼던 농약이 검출이 된 것은 아니고 네.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니까 실제 우리 농가의 다수가 한 60% 정도에서 실제로 진드기나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약을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있어서 그거로 봐서는 우리도 농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 정부가 그때부터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도 하고 또 농민들 계도도 하고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걱정스러운 게 이 살충제 계란이 어느 정도 지금 유통이 됐고 소진이 돼 있을지 상황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이제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우리 이 살충제를 파는 회사 혹은 또 방제하는 그런 회사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 보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많이 썼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규모가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아주 큰 많은 계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상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막 극히 일부 산란계 농장 이런 데서 쓴 것인지 막 네. 그것이 확인이 가능하고 어찌 보면 막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저도 계란을 많이 먹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안전한지 그냥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보통 인증 제도잖아요. 네. 근데 충격적인 게 이번에 그 성분이 검출된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고 합니다. 이 인증 제도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이 마트에 가 보면 뭐 무항생제 계란, 친환경 네. 무슨 네네. 이런 거 붙여서 값을 조금 더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요. 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무항생제하고 이 살충제하고는 이제 직접 관련이 없고요. 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닭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 항생제고 이건 살충제 성분이기 때문에요. 아, 네. 그리고 친환경이다 이런 우리 양계장 쓰는 것들은 이런 살충제 성분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 주로 이제 얼마나 이 사육을 할 때 아주 밀집해서 이렇게 네, 먼저 오늘 내로 20만 수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조사를 마쳐서 안전이 검증된 계란은 출하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수조사를 3일 이내 신속히 끝내서 계란 수급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도 사진 같이 보셨는데요. 일단은 좀 계란 수급을 차질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물론 이제 안전 문제, 네. 건강 문제 가장 관심 갖지만은 그다음 또 가격도 우리가 AI 때문에 네. 계란 한 판에 30개들이 한 판에 10,000원까지 오를 지속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물가 이런 데 불만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대형 산란 양계장부터 그렇게 조사를 해서 유통에 일부 차질은 있습니다만은 네네. 큰 차질 빚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정부의 조처는 바람직한 그런 전략 방법으로 봅니다. 네, 네. 계란은 계란 그대로도 먹기도 물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제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2차 가공식품도 위험하진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계란 자체에 피프로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오염된 우리가 잔류 이런 이 물질이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제2차 가공품 네. 워낙 많은 그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그런 농장에서 유통된 것도 추적 조사해야 되겠지만 혹시 네네. 네. 그 농장에서 나온 것들이 다른 더 식품 가공업체에 간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그 살충제 계란을 낳은 닭은 네. 또 혹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되게 이제 그럼 우리 예. 닭은 크게 이제 육계하고 산란계로 나눠서 네. 물론 소의 경우는 젖소가 나중에 또 먹는 그런 소고기로 또 합니다만은 닭의 네네. 경우는 되게 육계라 해서 따로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키운 그것들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통닭이든 기타 이렇게 나오고요. 되게 이제 이런 산란계 닭들은 오랫동안 이제 1년, 2년 하니까 그냥 나중에 늙으면 폐기 네. 처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죠. 네. 네. 저희- 방금 그 농식품부의 브리핑 중에서도 이 피프로닐 사용하는 육계 농장은 일단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다. 그런 브리핑 내용도 있었던 것 현재는 같아요.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더 면밀하게 한 달 반 45일간 키운다 하더라도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이나 비록 진드기 있으면 그 육계도 크는데 지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네. 혹시 사용하지 않는가 일단은 의심을 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장을 우선 검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내에 어느 정도나 있다고 지금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예, 지금 20만 개 이상 농장이 전체의 계란 유통량의 한 25%를 차지한다 그래요. 네. 그 숫자는 이제 많지는 않고 양기장 수는 한 47곳 정도 되고요. 네. 전체 산란계 농장이 한 1,400곳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은 전체 유통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죠. 예, 네네. 그래서 그것은 하루 만에 이제 일단 20만 마리 이상 키우는 데는 오늘 하루 동안 다 네. 조사를 해서 예. 내일부터 출하를 하려고 그러고 네. 나머지는 이제 남은 이틀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아까 정부의 브리핑도 함께 보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대책을 잘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네. 하십니까? 이번
우리가 파문은 파문대로 빨리 네. 조기에 진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고요. 이런 그 닭이나 달걀뿐만 아니라 계란뿐만 네네. 아니라 앞으로 소, 돼지라든지 다른 우리 혹은 또 우리가 이 양식 의료 같이 그런 곳에서도 합성 항균제라든지 네네. 혹은 과거에도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합성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 또 꾸준히 문제가 됐던 그런 그 이 항생제 이런 부분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 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